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또 2주가 금방 지났네요. 그래서 2주가 지나서 튜토리얼 세 번째를 올려볼까 합니다. 튜토리얼 2번 할 때 저희가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가 했던 여러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좀 같이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서 거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조금 만들었는데 전체 프로젝트가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들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튜브에 저희가 했었던 동영상 중에 프로젝트 하나를 사례로 잡아서 이걸 할 때 기획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사용되는 매핑 소프트웨어가 자주 쓰는 거 순서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하시거나 사용을 하실 수 있을지 좀 기본 정보 정도를 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걸 동영상이랑 같이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 개요를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크게 보면 요 프로세스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의가 오겠죠. 전화 혹은 메일로 문의가 와요. 근데 그것들을 문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 뭐 유튜브 혹은 SNS 아니면 홈페이지 네이버 뭐 이런 광고들도 하고 계속 프로모션 쪽이나 행사 쪽을 하다 보니 서로 알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뭐 문의가 오기도 하고 해요. 음, 전화가 문의가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메일도 있는데 전화 통화로의 설명을 듣고 메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거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대부분 큰 프로젝트든 작은 프로젝트든 뭐 메일로 좀 많이 주고받아요. 왜냐면 자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오고 간 내용들을 가지고 기획 단계에 들어갑니다. 기획서가 최종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 속에는 저희가 하나 했던 갤럭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갤럭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기획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기획 같은 경우는 기간 혹은 금액 혹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레퍼런스만 가지고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외 레퍼런스, 국내 레퍼런스, 아니면 저희가 했던 레퍼런스 가지고서만 하기도 있고, 2D 정도의 합성 정도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3D까지 조금 높은 퀄리티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획에서 이렇게 어떤 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쏴서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는 거죠, 기획이. 그 다음 이 기획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음, 어떠한 물건을 만들지가 정해졌으니 그 금액이라든지 뭐 기간이라든가 다 나왔으니까 그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작에 착수가 들어가죠. 제작은 뭐 아시다시피 2D 소스 같은 경우를 제작하기도 하고 3D 소스를 제작하기도 하고 2D, 3D 둘 다를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제작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설비 시공을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기획했고 계약했고 제작했으니 컨텐츠 제작이죠. 현장 가서 이제 설비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디스플레이들을 잡아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은 미디어 서버라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영상을 보여주는 애들이면, 얘네들은 이제 컨트롤을 해서 영상을 송출시켜주는 컴퓨터예요, PC. 예.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매핑이라든지 이런 현장 작업들을 합니다. 왜곡시키고 땡기고 미루고 하면서. 그리고 요 미디어 서버를 구축을 해서 음향이나 사운드 같은 거를 또 빼가지고 설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는 퍼포먼스나 뭐 이런 공연 형태에 있을 때는 또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요것들을 다 설치하고 나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무리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보면 레퍼런스 같은 거 만들 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PPT나 저희 맥을 쓰기도 해서 맥을 쓸 때는 키노트를 활용을 해서 기획서를 쓰고 2D 합성을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드로잉을 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3D 합성 같은 경우는 시네마 4D나 3D 맥스를 쓰는데 사실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즘은 렌더링이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시네마 4D 혹은 3D 맥스 뭐 마야 뭐 다 됩니다. 사실 다 되는데 저희는 C4D를 많이 선호해요. 왜냐면 미디어 파사드라는 프로세싱 매핑을 할 때 시네마 4D가 가장 좀 가볍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높은 퀄리티도 뽑을 수 있고 딱 적정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이 해상도가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는 너무 커지면 영상이 무거워서 PC랑 하드웨어 높아져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C4D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는 지금 비어져 있는데 하드웨어 설계가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차근차근 뭐 3화, 4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뭐 계약서야 뭐 굳이 적어놓긴 했는데 워드 프로그램 예, 쓰겠죠. 예. 그리고 2D 소스 제작은 포토샵, 일러스트 혹은 드로잉. 드로잉은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유튜브랑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아트웍을 많이 하니까 손으로 그린 걸 소스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3D 소스는 뭐 시네마 4D, 3D 맥스, 애프터 이펙트를 영상 제작할 때 둘 다 요런 프로그램들을 써서 주로 만들죠. 설비 시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아웃풋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를 저희는 빔 프로젝터 혹은 LED 디스플레이 아니면 일반 그냥 디스플레이들 혹은 조명으로 저희가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미디어 서버는 데스크탑으로 설비하기도 해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간단한 거는 플레이어 정도만 연결해서 반복시키기도 하고 이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설비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의 설계라는 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현장의 조도, 현장의 사이즈, 컨텐츠는 뭘 틀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핑 작업. 제일 좀 매핑이라고 하면 궁금해 하실 게 매핑이라는 거를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쓰는지 그 기능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구조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를 좀 디테일한 툴을 다루는 것보다 전체적인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보는 방법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요 소프트웨어들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사운드 및 뭐 기타 센서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영상에 사람이 반응하거나 뭐 어떠한 게임이 되거나 뭐 터치로 해서 반응하거나 할 때 모션 센서들을 좀 많이 쓰고요. 근데 이것도 종류가 워낙 많아요. 이것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향 시스템. 음향도 공간이 어떤지 뭐 공연을 할 건지 아니면 카페 같은 데다가 잔잔하게 들 건지 뭐 큰 행사인지에 따라서 음향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음향까지 신경을 써서 같이 디렉팅을 해야 되죠. 퍼포먼스 및 공연이라고 하면 뭐 그림을 그리는 제가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음악과 같이 VJing처럼 영상을 컨트롤 해갖고서 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맥은 VDM-X5 레졸룸은 맥도 됐고 맥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은 뭐 클라이언트랑 피드백 받고 현장에서 수정하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저희는 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촬영 및 편집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남겨놔요. 그때는 뭐 저희는 주로 프리미어를 많이 쓰고 기타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요 삼성 갤럭시 S10 행사를 했었던 거를 좀 보여드리고 기획안들을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매핑 프로그램들 한 번씩 찍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삼성에서 갤럭시 S10이 처음 나왔을 때 오프라인 행사에 기획한 게 전국에 있는 이런 공간 및 작품을 하고 작업을 하는 각기 다른 10명의 아티스트 분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갤럭시 S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명의 아티스트를 뽑고 신촌, 홍대, 뭐 대구,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전국에 10개의 지점을 잡고 거기에 이제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이 뛰어나잖아요. 그 카메라 기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획 전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저희는 이때 두 번째로 가장 큰 신촌 점을 전체 맡게 됐고 그때 했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 저희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되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때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빗대어서 얘기해보면 처음에 문의가 왔어요. 전화로. 저희가 삼성 쪽 갤럭시랑은 몇 번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전화가 왔고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미팅을 갖거나 메일로 자료를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요때 나왔던 기획서가 최종 기획서가 이거예요. 근데 최종 기획서라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기획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대행사분들, 클라이언트분들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난지 저게 난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서 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5차, 6차까지도 계속 버전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짧은 기획서였는데 왜냐면 최종이기 때문에 좀 짧아요. 여기 보시면 현장 도면이 있잖아요. 그 현장 도면을 실측한 자료를 받고 저희가 왜냐면 기획사 쪽에서 측정을 하시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측정하기도 해요. 따라 상황에 따라. 그래서 도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받고 그 사이즈들을 쭉 보고 어떠한 동선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 공간을 하게 됐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뭐 울트라 와이드, 뭐 라이브 포커스, 미러 뭐 저쪽 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이에요. 그래서 울트라 와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쓰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렌즈의 광각 범위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되게 넓게 찍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스팟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찍었을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사진이 잘 나오고 할 수 있는 위치다. 여기서 찍으면 모양이 이쁘다. 여기서 찍으면 뭐가 어떻게 돼서 카메라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찍으면 셀피를 찍음으로써 여기 또 거울이 있어요. 여기 셀피를 찍음으로써 사진이 이쁘게 나오게끔 해서 이 기능을 볼 수 있다. 라이브 포커스,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처럼 날리는 기능들을 여기서 찍으면 잘 보일 수 있게끔 연출했다. 라는 이런 계산들이 돼서 기획을 한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시연 작업을 한다. 계획을 할 때.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2D, 3D를 사용해서 합성해서 모양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걸 클라이언트 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연출될 건지 조형물로 만들 거고 LED로 연출할 거고 여기 뒤는 요거다. 크리스탈 행잉. 그러니까 요걸 한 이유가 아까 제가 아웃포커싱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기능 중에. 그래서 앞에서 여기 이렇게 매달아 있는 모빌 같은 걸 찍으면 뒷공간에 아웃포커싱 날아가는 기능을 보여줄 수 있게끔 모빌 같은 거 단 거고. 그리고 메인 조형물은 매핑으로 해서 연출할 거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는 벽면에 저희가 아트웍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매핑 연출을 할 거다. 여기서
쓰는 그림이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획서에서는 컨텐츠 기획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의미를 담아서 한 거고. 여기가 거울이에요. 실제 거의 뭐 90% 이상이 기획서와 똑같이 구현이 됐죠.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연출될 건지 분위기가. 그거를 몇 장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를 글과 함께 컨텐츠 쪽으로 설명한 거고, 여기 이제 아까 첫 장에서 보여드렸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울트라 와이드로 찍으면 여기 이렇게 넓게 해서 카메라에 다 나온다. 그리고 미러 셀피는 거울이 설치가 될 거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틸이라 그랬나? 테일이라 그랬나? 뭐였지? 모빌들을 달아놓은 게 이런 모빌들을 조명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 아웃포커스처럼 날아가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를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다 이렇게 일일이 보여드린 거죠. 이 뒤에 있는 공간들은 일찌감치 3D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컷들을 뽑아가지고 합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은 사실 하드웨어 설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빔 프로젝터가 단순히 그냥 뭐 영화 보듯이 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떤 하드웨어를 어떻게 어디다가 설치해서 서로 최대한 교차 안 되게 쏘는 방법들, 그리고 엣지 블렌딩이라는 것도 뭐 추후 이 튜토리얼 설명드릴 텐데, 빔 프로젝터와 빔 프로젝터가 여러 대 연결했었을 때 서로의 그 접합 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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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여기 겹치게 해놓고 겹치게 해놓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쏴서 벽면과 뭐 조형물들을 처리하겠다 라는 거, 총 7대가 들어간다 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바닥은 요게 한 대 요게 한 대 해가지고 2대가 들어간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 사양은 밝기죠. 이게 안시라는 게 안시라는 게 밝기거든요. 8000한시 정도를 사용해서 조도를 맞추겠다. 그리고 이 조도를 맞춘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돼요. 현장 상황, 기간, 행사 기간, 행사 예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요거 렌즈라는 거는 뭐냐면, 빔 프로젝터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투사 거리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2m 쏘려면 2m 정도 뒤에 나와서 써야 되고,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 그 길이들을 더 짧게 해주는 단초점 모델들이나 더 짧게 쏠 수 있는 뭐 초단초점이 아예 탑재되어 있는 빔 프로젝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0.3 렌즈는 투사거리 산출할 때 뭐 그냥 대략 얘기 드리면 70% 정도가 짧은 거예요. 투사거리가 0.3이니까. 뭐 그런 형태도 뒤에 추후에 다른 튜토리얼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딨지? 요거예요. 요거 요 위. 요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겠다. 거의 뭐 90% 이상 기획대로 나왔죠. 이거가 다 일일이 그린 거예요. 실제로 그림으로 페인팅해서 그리고 거기 위에 매핑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좀 일단은 간단하게 조금 퉁퉁퉁 하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각 기획이 장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뭐 짧은 기획은 한 5장 정도 장표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더 복잡하고 스케일이 큰 거는 막 몇십 장씩도 가요. 그러니까 각 요 파트마다 내용들도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는 레퍼런스 뭐 이렇게 해서 합성하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추후 다음 영상 때에는 이런 제작 공정도 한번 구조만 쑥 훑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설비 시공도 쭉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기획에 대한 디테일들, 제작에 대한 디테일들, 뭐 설비 시공에 대한 디테일들 이렇게 할까 해요. 그러면 제일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매핑이라는 거에 소프트웨어가 대략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한다는 건 제가 설명을 이전에 드렸듯이 1화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론이. 네. 빔 프로젝터나 뭐 이런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뒤집어 싸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그러려면 빔 프로젝터 보시면 이렇게 왜곡되고 막 영상이 빔 프로젝터 약간 틀어서 잘못 쏘면 영상이 왜곡되잖아요. 스크린 상이.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땡겨서 잡아주고 하는 거를 매핑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짧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매드매퍼라는 거 쓰고 레졸룸 아레나라는 거 쓰고, 그리고 대형 전시회에서는 와치아웃 같은 거를 써요. 대형 전시라고 하면 빔 프로젝터가 뭐 한 30대, 막 40대, 막 최대는 뭐 몇백 대까지 연결할 때는 와치아웃을 좀 제일 많이 씁니다. 각기 다른 회사인데 비슷한 매핑 프로그램은 맞아요. 매핑을 하고 뭘 하니까. 근데 각 회사들마다 나아가는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매드매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왜곡시키고 매핑하는 UX가 잘 돼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영상들을 소스만 활용해서 쉽게 미디어 파산이나 매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맥 버전과 윈도우 버전 있고, 레졸룸 아레나 같은 경우는 매핑도 되면서 조명도 컨트롤을 하고 VJing이 돼요. VJing이라고 하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DJ처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영상들 바꿔가는 이런 행사들. 그래서 VJing용으로 좀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매드매퍼도 조명 컨트롤이 돼요. 그것도 뭐 추후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와치아웃은 어떻게 보면 큰 공연이나 행사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리고 와치아웃 이 데타톤이라는 회사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공연, 미디어 파사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성장해 왔어요. 그 말은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특수 효과의 컨트롤, 미디어 파사드 같이 영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조명의 컨트롤, 뭐 이런 구조들이 여기는 다 디테일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에펙이나 프리미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는 타임라인을 디테일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A부터 뭐 예를 들어 Z까지 영상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순서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되게끔 통합으로. 그래서 그런 게 특장점이에요. 금액대는 이거 얼마죠 요즘에? 매드매퍼와 레졸룸이 가격대가 비슷할 거예요. 여기 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구매할 수도 있고 이 데모 버전으로 연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 있네요. 레졸룸 또한 그렇고. 이제 뭐 벌써 20분이 됐구나.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하나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프로젝션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알고 현장까지 설비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획 단계부터 큰 프로세스에 대한 걸 이야기 드렸고, 이 매드매퍼랑 레졸룸이나 와치아웃 같은 경우 제일 쉽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한다면 저는 매드매퍼를 먼저 컨트롤 해보시길 추천해요. 근데 매드매퍼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모른다는 건 쉽게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겠죠,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들은 늘 이렇게 튜토리얼들을 만들어놔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튜토리얼들 늘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들의 특장점들을 계속 설명을 해서 교육을 해요. 새로운 기능들이 버전마다 계속 추가되니까. 그래서 디테일한 공부를 해보시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프리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체험용, 체험판 받으시고 여기 있는 툴들을 그냥 보면서 따라 해보면 돼요.
매우 간편합니다. 그래서 매드매퍼를 처음 추천드리고, 나는 조금 뭐 VJing이라든지 영상을 막 컨트롤하면서 클럽 같은 데 보면 영상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레졸룸을 바로 가셔도 돼요. 뭐 추후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매드매퍼와 레졸룸을 설비하는 방식은 또 다 달라요. 동영상을 어떠한 해상도로 어떤 PC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추후에 찬찬히 설명드릴 수 있게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워낙 포괄적인 일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로 혹은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는 걸 보여드리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컨텐츠 튜토리얼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거나 좀 복잡하거나 좀 어리숙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좀 더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보다 나은 튜토리얼, 보다 이해하기 쉬운 튜토리얼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컨텐츠 만들 때는 제작 단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